저게 보도자료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도자료인데 중요한 거는 주문이 뭐냐면은 결론이거든요. 판결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이거든요. 그 결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피청구인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2024년 12월 26일 청구인이 누굽니까? 원래대로 한 국회의장인데 그냥 국회라고 치는 거예요.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가만히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 조항 가지고 지금 최상목이 오늘 당장 언제까지 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내용을 보면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알았습니다. 구성권 침해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 최상목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사건 개요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13일부터 청구인이 누굽니까? 국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10월 17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후보자들, 그 후임 그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후임자가 그 헌법재판소장 포함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빨리 3명을 선출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원이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제냐? 8월 13일부터 했어요. 8월부터. 그랬는데 그 민주당이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박찬대 의원이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었습니다.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은 10월 17일 날 퇴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소가 식물재판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도 헌법재판관 채워 넣을 생각을 갖다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그것 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스스로 침해한 것은 셀프 침해한 것은 누구다? 국회 아닙니까? 8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님들, 민주당 여러분 제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지 않게 헌법재판관들 3명을 제발 좀 그 선임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언제부터다? 8월부터다. 작년 8월부터. 그랬는데 완전히 쌩 깠잖아요. 왜 쌩 깠습니까? 이진숙 때문에 쌩 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터지고 탄핵 소추되고 그러니까 부랴 12월 26일에 그 마은혁 등을 그다음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국회가 먼저예요. 국회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쩔 것이냐? 어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PD님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 저런 결정이 나왔을 때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소법 66조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을 보겠습니다. 66조 2항을 갖다 보겠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기 주문이 뭐였습니까? 주문이 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최상목이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거잖아요. 피청구인의 처분이 무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이게 지금 그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에 해당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청구인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갖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피청구인이 누굽니까? 최상목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뭡니까? 마은혁 임명하라. 거기에 따른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면요.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국회의 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을 했으니까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른 결론이 맞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란 말이 있습니까? 처분이 그 인용하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 안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최상목은 임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덕수 나온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한덕수 총리가 그 조만간 복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상목의 권한은 한덕수의 권한을 대신한 것일 뿐인데, 그런데 금방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못하러 서둘러서 저렇게 합니까?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본인이 이제 금방 올 건데 대리인이 갑자기 그 예컨대 제가 그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클라이언트가 한덕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리인으로서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예컨대 저희 클라이언트가 그 변호사님 그 레인지를 갖다가 드리겠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파는데 9억 5천에서 10억 5천까지 팔아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 5천이 팔기가 쉽지. 그래가지고 9억 5천에 팔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저희 클라이언트가 변호사님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요. 제가 직접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갖다 딱 무시하고 9억 5천만 원에 제가 계약하면 이게 제대로 된 변호사입니까? 제대로 된 대리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 주 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만약에 최상목이 임명을 한다, 마은혁을 임명을 한다, 그거는 월권인 거죠. 그 다음에 예컨대 헌법재판소법에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에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처벌받거나 안 하면 너 탄핵이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면 나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시니까 그냥 이번 주까지는 내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내로남불이에요. 왜 내로남불인가?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결정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1997년 이후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5건이나 있었어요. 대법원이 다 쌩깠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곤조가 있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인정할 수 없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모르겠는데 대법원도 수용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공직선거법 250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 달라.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면은 위헌법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위헌 결정도 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컨대 낙태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위헌이긴 위헌인데 지금 당장 이 법을 무효로 하면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라. 국회에다가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만약에 그때까지 그는 그 효력을 갖다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국회에다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게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 국회가 그거 따릅니까?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35건을 그냥 헌법재판소가 국회 보고 이거는 위헌적인 법률, 니네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했으니까 이걸 갖다 폐기하고 개정해가지고 합헌적으로 헌법에 맞도록 법을 갖다가 그 다시 튜닝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국회가 말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말을 갖다가 안 들으면서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결정이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있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오늘 막 눈도 내리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그냥 으스스 하던데 박수영 의원님 그다음에 빨리 그거 하시고 박수영 의원이 빨리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 최상목 대행보다도 한덕수 총리는 빨리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속보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마다 뭐가 있느냐? 국무회의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무회의가요 지금 개판이에요. 왜 개판입니까? 대통령 있습니까? 없어요. 국무총리 있습니까? 없어요.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 장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 빠져 있는지는 몰라. 그래도 어쨌든 오늘 그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대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다? 경제부총리다. 그래서 최대행이 국무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마은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언급 안 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 관련된 특별법도 뭐 언급 안 하고 뭐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